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눌러보면 여기에 써진 애들은 다 나와. 자, 엑셀에서는 숫자라든가 문자라든가 숫자 문자가 섞여진 혼합 데이터라든가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데이터들을 입력할 때 이런 기능들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은 직접 따라서 실습을 해보셔야 실력이 좀 향상될 것입니다. 100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엔터를 제가 했죠. 근데 이 100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우측 하단에 보면 블랙 포인트가 있죠. 이 블랙 포인트 위에다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검정색 십자가가 됩니다. 이게 우리는 채우기 핸들이란 말을 쓰고 또는 복사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우기 핸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내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자동 채우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100에서 100, 100, 100으로 입력이 되는데 이거를 100, 101, 102, 103, 104 이렇게 입력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어지도록 연속 데이터로 입력할 수가 없을까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나면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따라온 추가 메뉴가 있죠. 이 추가 메뉴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 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면은 100, 101, 102, 103, 104 이렇게 증가되도록 입력을 도와주고 있죠. 이렇게 입력된 애들은 이렇게 아래로만 입력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하면 셀 포인터 오른쪽 하단에 보면 검정색 셀 포인트가 있죠. 여기다 마우스를 대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열로 증가를 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108만 전부 입력이 됐잖아요. 이게 연속적인 데이터로 채우기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맨 끝에 따라온 도우미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메뉴라는 대화 상자가 뒤에 따라와 있죠.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일씩 증가되는 그런 값들을 쉽게 입력할 수가 있다. 자, 컨트롤 Z. 자, 다시 한번 컨트롤 Z 그러면 이렇게 이전 상태로 복원이 됐죠. 자, 이거 컨트롤 Z 한번 더 누를게요. 자,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복사됩니다. 복사. 일씩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맨 아래에 있는 추가 메뉴에서 클릭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누르면 일씩 증가가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변화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기다 내가 10을 입력했고요. 여기다 15를 입력했어요. 패턴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10에서 15로 이렇게 입력이 됐다라는 두 개를 입력을 먼저 하고서 마우스로 하나만 잡지 말고요. 이 범위를 이 두 개를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는 두 개의 변화된 모양만큼 패턴을 유지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0이면 15가 됐다는 것은 여기는 20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20, 25, 30, 35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블럭이 잡힌 상태에서 자, 우측 하단에 블랙 포인트 위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요. 드래그하면 얘는 5씩 증가되는 값을 갖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쉽게 입력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는 40이죠. 이번에 여기다 35를 입력해 볼까요? 제가 40하고 35를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블럭을 잡으면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40에서 35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5가 감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40에서 35가 되면 5가 감소가 됐으니까요. 이거는 얼마가 되겠죠? 30, 이거는 25, 20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블록 잡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하면 이렇게 5씩 감소가 돼서 쭉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변화는 셀 하나에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셀 두 개에다가 입력을 해서 그 규칙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죠. 패턴을 만들어서
자, 컨트롤 Z, 컨트롤 Z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 할까요? 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갔죠. 이번엔 날짜를 입력할 거예요. 날짜를. 자, 오늘 날짜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오늘 날짜는 단축키가 있어요.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단축키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세미콜론이에요. 꼬랑지 있는 점 있죠. 세미콜론.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렇게 날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이 어떤 거냐면은 잘 보세요. 세미콜론이 이게 세미콜론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누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면 오늘 날짜가 그냥 입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입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컨트롤 세미콜론 이거 누르면은 오늘 날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녹화한 날짜가 22년 4월 6일 날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날짜도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자, 드래그 한번 해보죠. 날짜는 아까 숫자는 어떻게 됐었어요? 숫자는 100으로 쭉 같은 데이터로 복사가 됐는데 날짜는 지금 보니까 날짜가 일씩 증가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냐고요? 이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 그렇게 알고리즘을 구현한 거예요. 얘는 그냥 복사가 되도록 처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날짜는 좀 다르니까 날짜가 뒤에가 일씩 증가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처음에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그대로 이제 숙지를 잘하면 이게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드래그를 쭉 했잖아요. 우리가 드래그를 쭉 했는데 맨 뒤에 따라온 애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눌러보면 여기가 셀 복사가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날짜로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었는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월 단위 증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단위 증가. 그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4월 6일이고 여기는 5월 6일, 7월 6일, 8월 6일, 9월 6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월 단위 증가. 월만 증가가 됐잖아요.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 가면 연 단위 증가 한번 해볼게요. 클릭. 연이 증가가 되잖아요. 월하고 일은 가만히 있는데 연만 증가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평일 단위 채우기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평일 단위란 말이 무슨 말이죠? 평일 단위로 하면 이게 되게 요긴하게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일정표 같은 거 만들 때요. 평일 단위 채우기로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되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 지금 엑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 되게 많으세요. 자, 잘 보세요. 4월 6일, 7일, 8일, 11일로 건너뛰었죠. 이렇게. 이날이 무슨 요일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요일인가. 자, 컨트롤 1번이요. 이거 셀 서식 대화 상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메이크업을 해서 꾸미는 거예요. 꾸며. 한번 그냥 따라서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기회에 셀 서식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해보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요일까지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날짜가 눌러진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이에요. 일반 눌러진 상태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날짜가 눌러진 상태로 사용자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도가 4자리죠. YYYY MM 빼기 DD. 이게 연도가 4자리, 이열 먼스 데이니까 이열이. 자, 다시 말하면 연도는 4글자, month 2글자, day 2글자 이렇게 됐죠. 여기 뒤에다가 내가 가로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야 잘 구분이 될 것 같아서 가로를 넣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A를 3번 입력한다는 거예요. 4번 쳐도 돼요. 4번 치면 요일까지 나올 거예요. 자, 가로 닫고요. A를 3번 만들었죠. 자, 확인. 요일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뒤에가. 이거는 원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저번에 공부할 때 알려줬지만 이거는 원본이 바뀐 게 아니라 원만 바꿔 입은 거다. 다시 말하면 형식만 잠깐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진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없나? 없잖아요.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빠졌죠. 여기도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빠졌고요.
이렇게 빠져서 평일 단위만 입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평일 단위 변형이에요, 얘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루씩 바뀌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 했어요, 이렇게. 따라온 애가 있어요. 이 따라온 애가 도와주려고 들어온 거예요. 도와주려고. 추가 메뉴라고 해요. 추가 메뉴. 자, 이거는 그냥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돼 있는 거예요. 만약 복사하면은 셀 복사. 여기 들어가서 만약에 데이터 채우기로 한다면 연속 데이터는 일씩 증가한다. 원래 이렇게 드래그하면 일씩 증가해요. 얘는 기본값이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그렇게 될까요? 오른쪽으로도 가죠. 까만 십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 보면 날짜가 안 보이고 샵으로 보일 때가 있죠. 엑셀 처음 하신 분들은 깜짝 놀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샵으로 보인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칸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대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줘도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이렇게 열 번호를 마우스로 대고 드래그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가 보일 때가 있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날짜가 딱 맞게 보여줘요. 넓은 거는 줄여주고 좁은 것은 늘려줘요. 그래서 딱 맞게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Z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열 번호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자, 열 번호 위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한 다음에 경계선에다 마우스를 대고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되도록 할게요. 아니, 데이터만 지워볼까요? 이번에. 이거 지워야 돼요. 이렇게 지웠어도 여기 안에는 형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1이라고 입력하면 날짜가 나와요. 한번 입력해볼까요? 엔터.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이거를 지우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했던 거를 컨트롤 1번 눌러서 이게 일반 서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날짜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대로 연속 데이터를 채우기도 하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월 증가, 연도 증가 또는 평일 단위 증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날짜는 되게 변수가 많죠. 날짜에서 또 하나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2년 이렇게 2000은 안 써도 돼요. 22년 4월 자 이렇게 했어요. 4월은 끝날이 언제죠? 4월 말일이 언제입니까? 30날이에요. 30날 말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말일 자 드래그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씩 증가되잖아요. 일씩 증가되면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됐잖아요.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셀 복사하면 다 30이에요. 다 30. 자,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월 단위 증가라고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단위 채우기 하면 5월 30, 5월 31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월 단위 증가 그러면 여기가 다 말일로 채워집니다. 말일로. 4월달은 30이 말일이기 때문에 4월 31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4월 30, 5월 31일, 6월 30 이렇게 날짜가 딱 거기에 맞춰서 2월달은 28일까지 나와 있잖아요. 말일에서 증가를 시키면 월 단위 증가를 시키면 이렇게 말일로 맞춰준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옆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연속 데이터 채우기가 맞죠? 맨 처음에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입력하면 좋겠다. 날짜 입력하기 되게 편하죠? 이렇게 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5월 5일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되죠? 5 빼기 5라고 썼어요. 이렇게. 이게 연도는 올해 연도는 안 써도 돼요. 올해 연도는. 그러면 2022년 5월 5일이잖아요. 이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5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서 5일씩 증가되는 거예요. 5일씩 증가된다. 5일. 자, 이렇게 하면 5일씩 증가됐잖아요. 각각 5일씩 늘어나 있죠. 이렇게. 컨트롤 Z요. 자, 이거를 잘 응용하면 업무가 되게 빨라지기도 하고 업무가 내가 써놨는데 10배 정도 빨라져요. 10배. 그러니까 이걸 잘 익혀놨다 꼭 쓰셔야 돼요.
자, 시간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시간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자, 엔터요. 자,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9분이에요. 9분. 이거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숫자는 100으로 다 입력이 됐고 연속 데이터로 됐고 날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날짜는 1일씩 증가됐고 날짜가.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측 한번 해봐요. 시간은 7시 10분으로 입력이 될까요? 아니면 7시 9분으로 그냥 입력이 될까요? 19시 9분 이렇게 입력이 될까요? 다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 내려가면서 시간이 증가돼요. 19시 9분에서 20시 9분이 될 거예요. 자,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다 됐잖아요. 19시 9분, 20시 9분, 21시에 9분. 다시 말하면 시간은 증가를 시키며 분이 증가된 게 아니라 시간이 증가돼요. 시간이.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셀 복사가 있어요. 같은 단위로 입력이 될 거예요. 셀 복사는. 이거는 단위가 몇 가지 안 되죠. 도와주는 것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아래 서식 없이 채우기, 서식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들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자를 한번 해보죠. 문자는 여기다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칠게요. 대한민국 엔터. 오른쪽 정렬 되겠죠. 문자니까 이렇게. 왼쪽 정렬이요. 왼쪽 정렬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계산되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문자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복사됩니다. 복사된다. 혼합 데이터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1학년 이런 거 있어요. 101호가 있어요. 101호. 자, 101호예요 라고 썼어요. 숫자고 문자고 섞여 쓰는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혼합 데이터라고 말을 해요. 이런 경우는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잖아요. 숫자도 들어있고 문자도 들어있죠. 근데 이거는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증가됩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게 드래그하면 증가됩니다. 이렇게. 이거 만약에 여기서 셀 복사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1호로 다 입력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패턴이 없어도 패턴을 만들어서 영원히 입력해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월요일이란 글자가 있죠. 월요일. 그러면 드래그하면 보통은 문자니까 드래그하면 이게 다 월요일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이런 월요일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채워보면 잘 보세요. 자, 여기 나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자기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컨트롤 Z요. 자, 여기다가 제가 Sunday라고 써볼게요. 영어로 써볼게요. Sunday. 이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이거 드래그하면 Sunday, Sunday, Sunday 이렇게 입력되지 않아요. 이게 Sunday 다음에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옵니다. 자,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이거 봐요. 자기 알아서 나오잖아요. 옆으로도 입력할 수 있어요. 옆으로도 이렇게 가면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나오느냐 또 하나 볼까요? 갑자 이런 말 있어요. 갑자. 우리 어른들이 60평생을 살면 우리가 60갑자라고 그래서 회갑이라고 그러죠. 환갑이다. 환갑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 을축, 병 뭐 이렇게 나왔죠. 이거 한번 내가 복사해 볼게요. 드래그해서 채워 볼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뭐 이렇게 되죠. 나는 갑자생이에요. 어떤 사람 을축생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나오죠. 내가 외워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월도 마찬가지예요. 월도.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영어로 다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잘 보세요. 왜 나오느냐. 이거 지우고 들어갈게요. 그냥 컨트롤 Z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자, 어디에다가 입력을 이걸 해놓으면은 우리가 항상 입력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잘 보세요. 파일 메뉴예요. 파일. 따라서 오셔야 됩니다. 파일 메뉴에 보면 맨 아래가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자, 이거 눌렀어요. 옵션을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은 고급이라고 있어요. 고급. 차례대로 따라서 와야 돼요. 막대기를 스크롤바를 마우스 잡은 상태에 드래그해서 쭉 밑에까지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나왔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취소.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파일로 가서 어디 가서 등록하냐면 옵션이에요. 옵션. 그 다음에 여기 가면 고급이 있고요. 고급에서 마우스로 스크롤바를 쭉 밑에까지 내려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눌러보면 여기에 써진 애들은 다 나와요. 여기에 써진 애들은. 자, 우리가 여기다 뭐 이런 거 입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사 가면은 회사 우리 팀의 인원이 10명이야. 그럼 10명은 항상 여기다 다 적어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팀원들이 이순신, 강감찬,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우리가 그 저기들이 그 장군들이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사람 이름이라고. 제 이름도 쓸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순신부터 한용길까지 여러 사람이 입력이 돼 있죠. 우리 팀원들이에요. 맨날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맨날 쓰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순서에 상관없이 써도 돼요. 제 이름을 먼저 써도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순신을 먼저 썼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죠.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드래그하면 아까 써졌던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가도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력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한번 입력해 놓으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반 학생들이 30명이다. 그럼 30명을 미리 다 적어놔도 돼요. 회사에서 쓰신 분들은 회사의 어떤 제품명들이 영어 같은 거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적어놓으면 제품 입력할 때 쭉 드래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어요. 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렬할 때도 이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어요. 내가 저기 분석 작업이 들어가면 정렬할 때도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나다라로 정렬하면 어떻게 되죠?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하파타로 정렬하면 내림차순이에요. 근데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에다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나다라도 아니고 하파타도 아닌 걸로 정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은 입력할 때도 굉장한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 정렬할 때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다가 등록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쓸 때 오타를 많이 낸다고요. 절대 오타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내가 여기다가 미리 여기서부터 맨 끝까지 내가 몇 줄이 있다고 그랬죠? 104만 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4만 8,576줄이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내가 아예 데이터를 입력을 아예 다 여기다 적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만 하도록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오타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여기가. 자, 제가 끝까지 블록 지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 자, 여기가 지금 몇 행이죠? I3번지잖아요. I3번지. 여기가. I열의 3번지죠. 여기 보면 이름 상자에 나와 있죠. I3번지라고. I3번지부터 끝번지까지 갈 거예요. 자, 이거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 104만 줄을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 끝까지 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서부터 맨 끝까지 갈 때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리면 내려가요. 이렇게 Shift 키 왼쪽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로 내리면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내리면 104만 번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하고 Shift 키를 같이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이란 말은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야. 끝까지. 뭘요? 블록 지정을 끝까지 하겠다. 컨트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 키로 한번 툭 쳐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맨 아래 한번 읽어보세요. 104만 8,576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행부터 104만 줄까지 전부 지정해 놓은 거죠. 여기까지. 여기에다가 내가 쓰고 싶은 거를 미리 써놓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그랬죠? 이거는 데이터 메뉴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데이터 도구에. 화살표를 누르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서 클릭. 자, 목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제한 대상에 목록을 만들 거예요. 목록을.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아무 쓰고 싶은 걸 다 써도 돼요. 라면, 오뎅, 떡볶이. 이거 자기 맘이에요. 자, 떡볶이. 그 다음에 만두 뭐 이런 거 썼어요. 제가. 그럼 이 네 가지 데이터를 각 줄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셀 하나마다 네 가지 데이터를 미리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입력이 안 돼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지금 옆에가 단추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자, 이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들어왔을까요? 요 104만 줄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눌러볼게요. 오뎅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른 거를 입력 안 해도 되니까 이거 해요. 이거 누릅니다. 라면 입력할 수 있죠? 이렇게 클릭하면 되잖아요. 입력 안 해도 돼요. 다시 떡볶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짜장면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입력 안 돼요. 여기서 이 정의된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써져 있는 내용만 입력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데이터 지울 수 있어요. 지워진다고 그래서 여기 안에 유효성 검사 목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04만 줄까지 미리 입력을 해 놓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다 배웠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숫자가 입력이 되면 연속 데이터가 아니죠. 이거는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속 데이터는 추가 메뉴에서 선택하면 된다. 규칙적인 패턴 채우기가 뭐죠? 10하고 15를 입력한 다음에 두 개를 잡고요. 드래그하면 5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하고 여기다가 8을 하면 8을 했어요. 두 개를 잡았어요. 이 두 개의 규칙이 뭐예요? 2씩 감소하는 거죠. 드래그하면 2씩 감소하는 거예요. 얘는. 이게 규칙적인 패턴 채우기라고 해요. 날짜 데이터로 채우기, 복사하기 이런 것들은 내가 아까 일 단위 변경, 월 단위, 연 단위, 평일 단위 이런 거 공부해봤죠. 이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문자 데이터는 그냥 복사만 되는 거다. 혼합 데이터는 이게 숫자고 문자가 섞여 있는데 이게 드래그 하면은 숫자가 증가돼요. 증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자, 1학년 1반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맨 뒤에 있는 숫자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1학년 2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이런 것들 나중에 데이터 입력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서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거 글씨 아무것도 없어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제 이름을 먼저 쓸 거예요. 자, 한번 써보죠. 자, 클릭하고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여기 쭉 쓰면 그 규칙대로 다 써질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일에 들어가서 옵션에 가서 어디로 간다 했어요? 고급으로 가서 막대기를 쭉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여기다가 쭉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누르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블록을 다 잡아놔요. 우리는 여기까지 입력하면 여기까지만 잡아도 되죠. 그러나 회사에서 업무할 때는 끝까지 잡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 방향키로 툭 치면 끝까지 블록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들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만들어도 될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데이터 메뉴에서 유효성 검사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더 누르고 여기 가면 목록이라고 있어요. 목록으로 잡고요.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콤마를 찍어요. 중간중간에 라면 쓰고 콤마 쉼표 오뎅 쓰고 쉼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에 다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이거 볼까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도 돼요. 나중에 입력하고서 가운데 정렬 어디 가면 있어요? 홈 메뉴로 가면 있죠. 홈 메뉴에서 가운데 정렬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입력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유효성 검사까지 했죠. 서식 복사 붙여넣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서식 복사는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서 여기까지 썼어요. 여기까지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 어떻게 하죠? 복사. 컨트롤 C, 카피. 이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엑셀에서는 컴퓨터 안에 있는 이 데이터를 컨트롤 C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 데이터가 클립보드라는 임시 기억장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 컨트롤 V 그러면 붙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복사합니다. 여기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클립보드라는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 데이터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원래.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얘가 붙여진 게 아니라 얘가 붙여질 거예요. 여기다 붙이면은 컨트롤 V. 그러면 붙여진 게 없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붙였었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 붙여넣기 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붙여서 잘 봐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작업했던 애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 얘가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거 이것도 불러올 수 있어요. 이것도. 다른 시트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전 거를 어떻게 붙여올까? 여러분 키보드 중에서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보면요. 윈도우즈라는 단축키가, 윈도우즈라는 키가 있어요. 키보드 키가 있다고. 윈도우즈 모양이 있죠. 그걸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르면 이렇게 이전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방금 전에 복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 복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로고 키하고 V를 누르면 이 클립보드가 나와요. 클립보드. 이 클립보드에서 선택해서 이전 것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고요. 다시 윈도우즈 로고 키에서 이전 것은 이거죠. 이거 넣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거는 어떤 거예요? 윈도우즈 로고 키하고 이게 조금 전에 가장 최근 거예요. 이거 누르면은 이전 것까지 다 불러와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니까 윈도우즈 로고 키하고 V를 누르면 복사했던 거, 잘라내기 했던 거, 클립보드에 있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지울게요. 딜리트. 자, 기본 문제로 다시 가서요. 기본 예제로. 자, 서식 복사하기란 말은 그럼 뭐냐? 서식 복사하기예요. 서식이란 말이 뭐죠? 글자체, 글자 크기, 글자 색깔, 그 다음에 여기 셀의 색깔, 아니면 뭐 진하기, 밑줄, 뭐 이런 것들을 꾸미는 글자를 다 뭐라고 하냐면 서식이라고 그래요. 서식. 그럼 여기서는 서식이 뭐죠? 노란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노란색. 그러면 이 서식이 노란색이라 그러면 복사 그러면 컨트롤 C 그러잖아요. 근데 서식 복사는요. 이걸 눌러야 돼요. 이거 누르게 되면 얘가 서식 복사가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붓 같은 게 따라와 있잖아요. 페인트 붓 같은 게. 그래서 이걸 갖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색깔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색깔이라든가 이런 선들 모양이 다 나와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서식 복사를 한다. 요거 복사에다가 요거 하나 복사했어요. 그냥 한 개를. 자, 서식 복사를 하면 드래그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색깔이. 근데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글씨가 봐요. 여기 글씨가 이렇게 커요. 글자체도 다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걸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서식이 뭐뭐 적용된 거예요. 말해보세요. 글자가 커요. 그다음 글자체도 여기 G마켓 산스체라는 그 글자로 바꿔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서식 복사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눌렀어요. 여기 갖다가 적용을 하면 글자까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까지 커지는 거죠. 자, 이거는 내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복사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서식 복사를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서 서식을 만들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삭제할게요. 이것도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되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기가.
서식 복사를 하면 좋아요. 이거 클릭했어요. 제가 자 서식 복사했어요. 요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드래그만 이렇게. 그러면 글씨는 가만히 있고 여기 안에 있는 서식만, 글자 크기, 글자 색깔, 셀 색깔 이런 것들, 꾸미는 거, 메이크업 하는 거 이런 것들만 바로 수정을 해요. 글씨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서식 복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값만 붙여넣기 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값만 붙여놔라 뭐 이런 것이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제가 엊그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하고 얘를 더할 수 있죠. 여기다 더해 볼게요. 제가 계산합니다. 는 썼어요. 얘 클릭. 더하기예요. 얘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해줬던 우리가 계산하기, 데이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이렇게 누르면 엔터 치면 답이 나와요. 뭐하고? 100하고 여기 10을 더해서 답이 11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엔터 치면 어떻게 되느냐? 110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드래그해도 답이 나온다 그랬죠. 왜요? 이렇게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얘 더하기 얘가 얘고요. 얘하고 얘를 더한 게 누구라고요? 109가 되겠죠. 왜 그러느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안에 있는 수식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내려가면 B3이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간다고요? B4. C3은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C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4번 행이니까 4번 행이면 4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B4 더하기 C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B5 더하기 C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번지가 여기하고 요 더하면 108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08이 나오는 거죠. 자, ES시요. 그러면 원래대로 답이 나왔죠. 자, 여기 안에는 말이죠. 여기 안에는 수식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수식이 없어요. 값이 들어있죠. 값. 여기 100이잖아요. 100. 요거는요. 101이잖아요. 여기 101. 요건 101이에요. 여기 써졌잖아요. 여기는 100이고요. 여기 100. 여기는 101이에요. 값이 들어있지만 여기는 한번 봐요. 여기 보면 B3 더하기 C3이 들어있는 거예요. 값이 안 들어있어요. 더블 클릭 해볼까요? 여기는 숫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다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컨트롤 C 카피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붙여넣기를 할 때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말고 우클릭을 해볼게요. 두 번째 게 뭐냐면 값만 붙여넣는다라는 뜻이에요. 수식이 안 와요. 이렇게 하면 값만 붙여넣어질 거예요. 값만.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가 수식이 없어요. 더블 클릭 해볼게요. 여기 110이 와 있잖아요. 그대로 110. 더블 클릭 해볼게요. 수식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수식이 들어있는 애들은 붙여넣을 때 값만 붙여넣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값 붙여넣기는 어떻게 단축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쪽에다 붙여넣을 때 컨트롤 알트 V예요. 컨트롤 알트 V를 누르면 값만 넣어줄게요 라고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안 와있고 값만 넣어줄 거예요. 값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가 값이 바뀌어도 여기가 만약에 20이 있다. 20 이렇게. 20이 있으면 여기는 120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말해보세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값만 붙여놨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를 할 때가 있다. 값만 붙여넣기 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알트 V예요. 컨트롤 알트 V. 자, 그 다음에 원본과 같은 너비를 유지해서 복사하거나 이동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건 내가 지울게요. 이건 우클릭 삭제. 이거 지웠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까지를 복사해 올 거예요. 여기까지를. 이렇게. 요만큼을 복사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복사를 하는데 여기서 복사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C. 컨트롤 C예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컨트롤 V 해도 되고 엔터 쳐도 돼요. 엔터 쳐도 되고 컨트롤 V를 눌러도 돼요. 자, 내가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복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혼합 데이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이런 것들을 붙여놨는데
이 크기가 넓고 넓은데 여기 오면서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얘네들이 오면서 여기에 원래 있던 크기에 맞춰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원래 복사해 올 때 이 크기 그대로 오면 좋겠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통은 이 크기가 이대로 오지 않고 쪼그라들어서 오는 거죠.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삭제할 거예요. 열에서 삭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중요해요. 엑셀 아는 사람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으세요. 자, 여기서 이만큼을 컨트롤 C 카피했습니다. 이쪽이 와서 붙일 때 말이에요. 그냥 컨트롤 V 또는 엔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클릭하면 여러분들 여기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이게 여기가 여기 원본 열 너비를 유지합니다 라고 나왔죠. 여기가 위에 네 번째가 아니에요. 다섯 여섯 번째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 너비가 그대로 왔잖아요. 내용도 그대로 오고 너비까지 그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그대로 다 온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줄간격 맞춰야 되고 뭐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복사할 때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V로 하죠. 컨트롤 C 이렇게 하고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안 돼요. V 하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Z 되돌아갈게요. 컨트롤 C 했으면 여기를 컨트롤 C 요만큼만 할게요. 컨트롤 C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가만히 대고 있으면 여섯 번째예요. 요 누르면은 그대로 하면 이 크기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빈 셀만 찾아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봅시다 라고 나왔는데, 자, 빈 셀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기 시트를 다른 시트에다 한번 할게요.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다가 월요일 이렇게 썼어요. 월요일. 우리 일요일까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까만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또 이런 거 쓸 거예요. 1월이라고 쓸 거예요. 이것도 입력이 이미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12월까지 할까요? 12월까지. 이렇게.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채울 거예요. 데이터를 한번 채우는데 일일이 쓰기가 좀 그러니까 함수로 제가 써볼게요.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난수를 발생시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최저값이 내가 10으로 할게요. 최대값은 100점으로 할게요. 이 사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글자를 뿌려줄 거예요. 난수를 발생시킨다고 하죠. 자, 이건 몰라도 됩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잘 보세요. 여기 됐어요. 제가 여기하고 내가 컨트롤 키를 지금 누르고 선택하고 있죠. 이걸 지울 수 있어요. 딜리트. 이렇게. 지웠죠? 이 빵꾸난 애들이 있죠.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데이터가 없는 빈 셀에다가 한글로 없음이라고 아니면 숫자를 0이라고 쓰든지 없음이라고 쓸 거예요. 없음.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여기를. 자, 일일이 여기다가 없음 쓰고 여기도 없음 적고 여기도 없음하고 여기도 없음하고 없음으로 직접 입력 찾아다니면서 써야 될까?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블럭을 잡아요. 쓸 자리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홈 메뉴에 보면 홈 메뉴. 이거 우리가 업무에서 많이 쓰는 거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홈 메뉴에 보면 여기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어요. 찾기 및 선택. 그래서 이동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 옵션. 이거 눌러봐요. 자, 빈 셀을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 업무에서는 몇천 개 된 거 중에서 비어있는 거에다 전부 0이라고 입력해라. 이렇게 만약에 하면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빈 셀이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은 빈 셀만 선택이 다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로 다른 거 누르면 안 돼요. 다른 데 누르면 이거 해제되는 거예요. 자, 0이라고 여기 없음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기로 했어요. 제가 없음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여기 하나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다 입력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이렇게 치면 여기 나머지는 다 비어있는 자리가 없음으로 입력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비어있는 셀에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전부 한꺼번에 입력을 해봐야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게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여기도 더 비워볼까요? 여기도 비어있어요. 여기도 비어있어요. 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내가 전부 100점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100점. 여기다가. 자, 블럭을 잡아요. 데이터에다만 블럭을 잡죠. 자, 이번에는 홈 메뉴에서 여기 보면은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동 옵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빈 셀이라고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이게 전부 빈 셀만 선택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 100점이라고 100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100 하나만 썼죠.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예요. 자, 전부 100점이라 다 입력이 돼 있죠. 여기만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빈 셀만 찾아서 같은 데이터 입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행렬 데이터를 밀어내고 삽입해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까만 십자가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Shift 키요. 이게 위아래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내가 두 줄을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김유신 아래로 두 줄이 빈 공간이 전부 밀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이 밀려가잖아요. 아래쪽으로.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시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정확하게, 보다 빨리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중에 실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